아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박 대령님 손을 부여잡으며 눈물이 왈칵 나올 뻔하신 겁니까? 누구나 다 그 모든 국민들이 같이 느끼는 감정이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 제가 정치를 하고 안 하고 또 제가 야당이고 여당이고 뭐 진보고 뭐 보수고 좌파고 우파고를 떠나서 한 생명의 죽음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네.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맞습니다.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모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요새 보수 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과연 어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판단이 드는데. 과거 용팔이 사건 생각 안 나세요? 폭력 사태? 천하제일 자폭당대회죠. 자폭당대회인데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도 어제도 좀 뭐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위 그 한동훈 후보가 최혜병 특검법에서 검사 그 특검 추천권을 뭐 대법원 등 다른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공수처에서 더 강한 굉장히 센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냐, 국면을 전환해야 된다, 국면을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최혜병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 국면 돌파용, 공수처 수사 물타기용이라고 한 사실을 또 스스로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이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일말의 진실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최혜병 특검법의 뭐 변형 뭐 이런 것도 다 일말의 진실도 없다라고 하는 점이 너무 스스로 드러나고 있다. 정말 비겁하다. 우리 신장식 의원님 작년 라디오 진행하실 때 제가 출연했던 거 기억하시죠? 맞아요. 그때 저희가 같이 얘기했던 게 김태호 1차장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누구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로 신장식 의원님께서 김태호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겁하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순간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신장식 의원님이 동공이 약간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저희 둘을 고발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세트로 고발당하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진실이 밝혀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발을 제가 이제까지 대통령실로부터 하나도 받지 않았다. 이것도 저는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김태호 1차장께서 주미대사로 가신대요? 간다는 썰이 지금 파다합니다. 도주대사 2네. 그렇죠. 그래서 도주대사 2입니다. 저 그 얘기를 듣고 빼돌리는구나. 뭐가 있구나. 왜냐하면 사실상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승진해서 가서 다시 국정원장이 이런 데 외교부 장관으로 올 수 있으니까 보기 좋게 영정 가는 거지만 저는 특검을 대비해서 도주시키는 것이다. 도주대사 2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도주시킨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출석해야 되는 임기훈, 임종등 뭐 등등등 이런 분들 실은 국회에 전부 다 출석해서 당시 어떤 일들이 있어요. 왜냐면 전화로 임기훈 씨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승진시켜갖고 국방대학 총장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국감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피감기간. 피감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피감기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국방위에서 이걸 불러서 그럼 임기훈한테 그 얘기를 물어볼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뭐 국방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국방위도 랜덤으로 이제 그 해마다 달라지거든요. 랜덤으로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었으면 국회에 불려 나왔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대통령실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국회에 증언하고 증언 선서를 증언할 수 없는 자료를 전부 다 빼돌렸어요. 그래서요, 사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적해서 이 자들이 가는 곳에 다 불러가지고 이게 2차, 3차, 4차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요. 다 따로 불러야 돼요. 이 핵심 포인트를 의원님들께서 좀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장식 의원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또 이런 것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한다거나 또는 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현안 질의를 할 때도 이미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대통령실 아까도 제가 이제 질의할 때 경호처 차장 불러다가 뭐 이런저런 소위 디올백 얘기를 했는데 당시 차장은 승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디올백 경호했던 차장은 임기훈 승진해서 어디로 사라졌어요.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그 전화질을 했던. 그러니까
그 지난 국감 때 와서 거짓말을 해놓고 그리고 이번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부 다 빼돌렸다. 이거 다 추적해야 됩니다. 네. 어디로 빼돌려져 가 있는지. 네.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카메라 지켜보고 한번 계셨구나. 돌려보시면 오늘 주요 아, 참고인들, 정말. 증인들, 뭐 지금 주차장에서 만나서 주차장 네. 토크를 하고 계시네. 주차장 토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김규현 변호사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해서 멋쟁해병 단톡방에 있는 여기서 삼부토건이 나올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삼부토건이 나왔고 삼부토건이 핵심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또한 굉장히 위중하게 국회 차원에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의원님은 오늘 그 청문회, 그러니까 1차 청문회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2차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의 청문회에 주요 참고인들, 주요 증인들은 다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통령실 그냥 땅바닥에 놓고 가버리고 안 너무 나온다는 기가 겁니다. 차더라고요. 예, 예. 이런 식의 입법권이 계속 훼손당하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일단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네. 이 오라고 소환장 네, 나 안 받았어요 하고 바깥으로 그렇죠. 기관 사무실에다가 경비실에다가 분명히 갖다 줬는데 안 받았어요 하고 바깥에다가 도로, 예.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찍혔어요. 근데 찍히기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 찍혔습니다. 자세히 예. 보시면 위가 좀 찍혔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방어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부인을 그 여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가의 기본 체계를 전부 다 박살을 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 보세요. 이거는 이제 소환장은 행정처분 문서란 말이에요. 네. 행정처분 문서를 누군가 불이익 처분을 해. 야, 너 나와가지고 진술해. 너 나와서 이 불법 주차 관련해서 와서 진술할 수 있으면 진술해. 라든지 이런 처분을 보냈어. 네. 그 다음에 너 지금 식품위생법으로 걸렸으니까 나와서 진술해. 못 받았는데요? 받았으면서 난 못 받았어요 하고 길바닥에다가 던져버리면 앞으로 나오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문서들을 네.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을 할 거예요? 대통령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네요. 앞으로 모든 국민은 행정처분 문서가 오면 나한테 네. 불이익할 것 같다. 이걸 받으면 나한테 다 던져버려.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던져버리고 전 받은 적 없는데요? 모르는데요? 안 들린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더 웃긴 진짜 건 심각하다. 기호대 관련해서도 지금 출장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어디서 할지를 중앙지검이 따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중앙지검에 송치된 게 하나 있으니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네. 유가족과 저를 이제 예,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송치했으니까 중앙지검이 저 부르면 네. 저도 김건희 여사처럼 똑같이 할 겁니다. 제3의 장소. 네, 제3의 장소 또는 출장 오시라고. 출장 오시라.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군인권센터로 출장 오시라. 왜 저는 못해요? 네. 아니 영부인이 하면 네. 일반 시민도 평등하게 네. 그렇게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법은- 특권. 네, 특권 대한민국 헌법은 특권 계급의 창설을 용인하고 있지 않고 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죠. 만 명만 평등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만 명만 평등한 게 아니라 두 두 명한테만 명한테만 평등한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평등도 네. 아니고 특별 대우를 받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특권 계급이 창설되면 예. 본인 스스로 그냥 막 엉망진창 대답을 해놓고 그냥 밀고 가는 거잖아요. 네. 깜빡 행정관, 음. 깜빡했다. 야, 나는 깜빡 저는 행정관. 그 얘기도 정말 네. 그러니까 그런 기괴한 해명을 해놓고 국민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대단히 참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굉장히 저 끔찍해졌다라는 오늘- 생각. 안녕하세요. 예. 또 한 분의 참고인이 또 예, CBS 구용회 논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인터뷰 좀 해주세요. 주차부터 하시고, 예, 주차부터 하시고. 저 이거 예. 어떻게 약간 전설의 짤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예, 정말 그럴 것 소통관역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저희 전설의 짤 많아요. 네, 소통관역 저기 주차장. 작년 9월 1일 부정영장 실질 심사할 때 네, 맞아, 같이 맞아. 있었고. 네, 예, 예. 맞습니다. 전설의 이게 다 짤이 될것 역사가 같은데? 된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역사에 박정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정훈, 김정민, 예. 김규현, 예. 임태훈. 임태훈, 신장식, 구용회 뭐 이런 어. 사람들이 사실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것이고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누가 참인가, 누가 참 군인이고 누가 참 정치인이고
누가 제대로 된 어른인가를 국민들께서 다 일일이 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짜를 놓는 태도로 얼마나 어이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흘러온 여러 장면 가운데 오늘 청문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는 좀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저는 가장 오늘 청문회에서 기대했던 거는 이종호 씨가 출석하겠다고 했던 것이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갑자기 아프시다면서요. 예. 갑자기 편찮으셔서 못 나오시고. 아플 예정. 대기업 총수들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프실 소원 앞두고 네. 휠체어 타고 나타나. 맞아요. 아프실 예정. 뭐 어제 비를 많이 맞으셨는지 아니면은 뭐 과로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가장 그 기대했던 거는 이종호 씨였어요. 왜냐하면 이종호 씨가 보니까 약간 이 본인이 말을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말이 마려우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오늘 청문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준비하신 만큼 네. 드리블을 잘하면 별별 말을 다 하겠구나. 네. 이게 약간 만연한 게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 예를 들면은 남의 당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나한테 청탁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화를 그냥 쉽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세인데요. 그 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그 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디올백은 뇌물일 수 없고 그냥 서로 쿠키 주고받듯이 주고받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주는 커피 거야? 한 잔 주는 것과 다를 300만 바 없이. 원짜리 명품백이? 양주 40만 원짜리는 뭐 그거 이제 그냥 물 한 잔, 믹스 커피 한 잔 타드리는 거지. 믹스 커피 한 잔 타드리는 거지. 야. 그리고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믹스 커피 한 잔, 물 한 잔, 커피 한 잔, 쿠키 한 땀이 잔, 나네요. 진짜 쿠키 한 인터뷰 잔. 자기 굵은 땀이 뚝뚝 나네. 쿠키 한 잔 사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의리를 지키는 게 그 예. 세계의 의리인 거예요. 야. 그 사세예요, 그 사세. 그 하지만 사세. 그 선을 넘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그들이 사는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선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향소 부곡 출신들인 거예요. 아니, 아니 왜 그래 국회의원인데. 아니야. 변호사인데.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리낌이 없는 거죠. 아니, 디올백 받은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들이 알았어. 그럼 내가 변명은 해줄게 하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네. 나경원,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그 후보 같은 경우도 이 양반은 뭐냐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경박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참을 수 없는 존재 시리즈가 제가 가진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들썩거림,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윤석열. 가만히 있으면 선거 때도 가만히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들썩거림 윤석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경박함 한동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뻔뻔함 김건희. 이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래 놓고는 니들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내가 사과를 해줄 수 있지. 내가 변명을 해줄게. 깜빡 행정관이 깜빡했습니다. 봉지는 뜯지 않고 그대로 뒀다는 것이 반품하겠다는, 돌려주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네. 2시간 뒤에 봉지를 뜯기는 뜯었습니다. 이게 뭐야? 뭘 하자는 거야,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싶었겠죠. 뭘 어떻게 줬는지. 생겼는지, 어떤 건지 보자.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는 티켓에 불과하다. 나를 만날 수 있는 티켓. 예, 그러니까 나를 만나려면 최소한 300만 원짜리 명품백 티켓은 끊어가지고 와. 그리고 창고에 띡. 이래서 관전 창고를 보관 이게 중이다. 되게 웃긴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러한 대선기관이나 이럴 때 합법적으로 그러한 그 티켓을 판매해서 후원금 형태로 해서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앞자리는 얼마, 보좌관 자리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이 개인의 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적 정치자금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데 이건 사실 뇌물이죠. 뇌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뇌물을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이 받았다라는 것은 흉대범죄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 정말 엉망진창인 게 뭐냐면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그 디올백의 지위를 아직도 정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누구는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이철규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국고에 기록됐기 때문에 반환하면 횡령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박절하지 못하여 반환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정진석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해서 올 연말에 네. 이게 뭔지를 연말에 구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뇌물입니까? 부정청탁 금품입니까?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아무것도 정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뭔가로 하나로 지위를 정하는 순간 논리나 그렇죠. 법 위법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연장선에서. 이게 부정청탁물이다? 그러면 드러나고요.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러면 또 뭐가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이면 양주는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버린 화장품은요? 그리고 향수는요? 버린 책은요? 책은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논리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네.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준 물건은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이야. 외국인이 준 물건이 양주도 있고 샤넬 화장품도 있고 책도 있어.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라는 얘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록물법에 따라서 아크로비스타에 그 책 버리고 간 거 이거는 기록물을 훼손한 거잖아요. 국고 훼손입니다. 대통령 훼손이고. 기록물 훼손죄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기록물을 이러든 손괴한 저러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범죄를 피할 수가 없는데 최소한의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저희 어머니께서 네. 어머니께서 이게 깜빡했다라는 얘기가 네. 나온 날 네. 이제 안부차 전화로 드렸더니 네. 뭐 이렇게 뭐 밥 잘 먹었냐 이렇게 네. 얘기하다가 네. 마지막에 근데 여기 촌동네에 있는 촌할머니도 네. 깜빡했다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저기 네. 들어갈 준비. 아, 네.